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가품들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서 촉발된 목걸이 논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반클리프 아펠사 것으로 보이는데 진품이면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난 25일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수색할 땐 뇌물죄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군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목걸이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데 다만 준 사람이 누군지는 영장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뿐만 아니라 목걸이가 발견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도 추가로 발견하고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뇌물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목걸이는 모조품이어서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따로 관리하지 않아 김 씨 장모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씨 장모 소환 조사에서도 고가 장신구 등을 어떤 경위로 보관해 왔는지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순방 당시와 정말 같은 물건이 맞는지, 왜 먼 집안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는지 등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곧바로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데요. 야당 탄압이라는 안 의원의 반발에 특검이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억수 특검부가 안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특검의 소환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자신까지 조사하려 하는 건 무분별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던 만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협조를 요청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때 아닌 공방으로 삐걱거렸지만 특검은 안 의원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아직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할 방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할 거로 믿는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이 개념을 넓혔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조건 결정 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생긴 분쟁과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으로 생긴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무차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도 손봤습니다.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론이고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나 구사대 같은 사용자 불법 행위를 막으려다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져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핵심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거라며 오히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 이후 법 적용으로 불확실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세부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E&C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른다고 질타하자 포스코 E&C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스코 E&C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정의민 포스코 E&C 대표이사가 임원들과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입니다. 포스코 E&C가 시공하는 함양 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또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진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포스코 E&C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하고 유가족들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모든 사업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명을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만 올해 발생한 포스코 E&C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올 들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E&C가 사직생의 각오를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청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막판 지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집중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동시에 말을 아꼈고 대의원 당원 1인 1표 도입을 두고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파리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주거니 받거니 서로에게 칭찬을 건네며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나온 조국혁신당 전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당대표 후보가 나서 공개적인 요구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막판 지지층 표심 잡기를 위한 선명성 경쟁에도 집중했습니다. 정 후보는 최근 잇따라 발의한 검찰 사법개혁 법안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이를 뚝심 있게 밀어붙일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거듭 단언했고, 저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을 내세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내란종식 특별법 등 법안들과 국정조사 청문회 추진 공약을 거론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누가 더 세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원팀 당정대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의원 당원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원 당규 개정 문제를 두곤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는 즉시 이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박 후보는 당원 등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속도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회에선 남북관계 등 무게감 있는 주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는데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서로의 강점을 부각하며 같은 듯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두 후보의 경쟁은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른바 아빠 찬스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종일 뜨거웠습니다.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종일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역시나 증인과 참고인 없는 검증대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시작부터 40분 넘게 싸웠습니다. 증인, 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 그리고 하루만 버티기. 자료를 100% 낸다라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볼 만하지 않나. 다음 전장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갓 대학을 졸업한 최 후보자의 딸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건 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 후보자 후광 덕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 이상하지 않을까요? 최 후보자는 해외 명문대학을 졸업한 딸이 이미 유명 회계법인에 합격한 상태였다면서 특혜로 취업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이 합격이 됐었고요.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만 247억 원을 신고한 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은 매입 시기를 콕 찍으며 철벽 방어했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거의 한 1000% 가까운 수익률을 냅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은 그냥 워렌 버핏도 그냥 절약을 할 정도인데. 최초 매입은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다. 그러면 8년이나 되는 시차가 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해명을 하세요.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기자 출신으로 민간기업 CEO를 지낸 최 후보자는 문화가 곧 경제고 국제 경쟁력이라면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낭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됐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 오늘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특위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응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제보 접수, 법령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하게 특검 조사를 도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장성민, 양향자 전 의원 등입니다. 최고위원회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출석 결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스가 전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한 일한 의원 연맹 대표단이 오늘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라며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만나 한일 협력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이 미국으로 가기 전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한층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현 장관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와야 외무상과의 첫 만남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 셔틀 외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말씀하셨고,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의 첫 방문국이 일본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以降、ハイレベルを含めて日韓の政府間で大変緊密な意思疎通が行わ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양국 장관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선인 강제 노동 등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외교부 장관들은 취임 후 통상 미국을 먼저 찾았는데 일본을 첫 방문국으로 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도 이재명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일본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조 장관의 방일 이후 한미일 외교의 성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긴 북한의 추가 담화에 회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해보려는 기류가 계속 감지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보유국 인정이 대화의 전제라는 북한 주장과 거리를 두면서도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하고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뚜렷한 계기가 없는데도 연달아 대남, 대미 담화를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대화 국면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담화에서 한미 동맹을 비난한 것 역시 대화 조건을 건 거로 볼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대신 한미 군 지휘부가 모여 이른바 워게임을 하는 정도로 형태를 조정하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은 인준 당시 연합 방위 체계에 따라 한미 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며 통일부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군 내부에선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미 훈련을 조정하는 건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미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현지 시각 29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등 각 부처 수장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워싱턴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구윤철 부총리가 원래 계획보다 닷새 정도 늦게 미국에 도착했는데 어떤 계획을 밝혔나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약 6시간 전인 오늘 새벽, 현지 시간 29일 낮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업을 포함해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되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협상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에 한국과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이어온 협상 결과를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표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잘하겠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관세부가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 31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담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온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오늘도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협상단과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 도착하는데요. 조선업 협력 지원 사격을 위해 하루 먼저 도착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합류해서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 반도체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오는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 통상, 외교 수장에 재계 인사까지 동원된 막바지 민관 총력전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전방위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이면서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과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관 장관 등을 연달아 만났다고 하면서 세부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방송 인터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네, 미국 상무장관이 언급했듯이 결국 미중 관세 유예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 모두 트럼프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닷새 일정으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귀국길에 올라 곧 워싱턴에 복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협상을 금요일까지 일단락 지을 것이라면서 8월 1일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율을 책정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거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주요 협상 상대국인 한국과 타이완과도 막바지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안을 요구하고 나설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긴박하게 진행되어 온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막바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무역 협상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며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틀간 무역 협상을 마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는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将继续推动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24%部分，以及中方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협상에 참석한 제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90일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4월 당시 수준인 34%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이번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와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We expressed our concern about Chinese overcapacity globally and what that might mean for this year, for the next few years.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어 6월 2차 런던 협상에서는 각각 반도체 등 기술과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양보하기로 했고 이번 3차 협상에선 1, 2차 협상 합의 연장을 적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재석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이 쌀과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일종의 지원책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농업 사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같은 날 역시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며 단독 표결로 속도전의 한창인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우리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입니다. 특정 이익 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들이 모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결국 본회의 상정 순서가 법안 통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의 물밑 수싸움도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 점유율이 25.1%를 기록해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7 대출 규제 전후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20억 원 초과 아파트는 85.8% 급감했지만 신고가 비율은 66%로 모든 가격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821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부터 좌석 예약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 계도 기간이 끝나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전남 영암에 있는 대형 조선소 HD 현대 3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 변전소가 불에 타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돼 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치솟은 연기는 공장 일대를 뒤덮고 매캐한 연기가 인근 주민들의 잠까지 설치게 했습니다. 이것도 옆집에서 불 나고 있나 싶어가지고 나가서 한번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전남 영암의 대형 조선소 HD 현대 3호 지하 변전소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 20분쯤. 이곳 변전소는 조선소 내부 변전실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번 화재로 변전소가 소실되면서 조선소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12시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지하에 복잡하게 엉킨 전선들이 불에 타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하 피트 부분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시 사용은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3호엔 정규 직원과 협력사 인원을 합쳐 총 1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계 단체 휴가 기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핵심 시설인 변전소가 타격을 입으면서 상당 기간 조업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여름에는 키 크다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다들 지금 다 속에 난리예요. 뭐 우리는 하청업체는 쉬면 월급이 없잖아요. HD 현대사모는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시설 복구를 목표로 긴급 작업에 나섰습니다. 긴급 발주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은 하계휴가 기간 중에 다 복구하려고 하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변전소의 전선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은 얼마나 될까요? 2,680kg, 8,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자 가방은 물론 슬리퍼와 어린이용 고무보트, 과자와 의자 등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됐지만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한 여행자 가방을 열었더니 새까맣게 포장된 봉지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어? 봉지 속에 들어있던 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와, 다예요, 다. 모두 24kg,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슬리퍼 밑창과 밀봉된 과자, 말레이시아산 목재 의자 안, 그리고 의심하기조차 어려운 어린이용 보트와 보드게임에서도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예 금속 절단기로만 열 수 있는 철제 워터펌프에서도 하얀 가루가 뭉텅이째 나옵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모두 2,680kg. 강릉 옥계항과 부산 신항에서 적발된 2,200kg 규모 밀수 현장을 빼더라도 적발된 마약이 1년 전보다 3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케타민과 코카인 밀수가 급격히 늘었고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태국과의 수사 협력, 지방공항 단속 강화 등으로 적발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자체 정보 분석과 선별 검사 등으로 575건을 적발하였고 이는 전체 적발의 93% 상당으로 전년도 334건에 비해 7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최신 검색 장비를 도입해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천연 성분의 다이어트 보조제라면서 4년간 판매된 제품이 실제로는 각종 의약품과 금지 약물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서는 15년 전 심각한 부작용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까지 검출됐는데 일부 구매자는 이미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방 한쪽 진열장에 다이어트 보조제가 가득합니다. 50대 A씨가 브라질에 사는 지인에게 부탁해 밀반입한 제품입니다. 인터넷에 천연 성분으로 만든 식품으로 광고해 지난 4년 동안 판매했습니다.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와서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분석 결과 해당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나왔습니다.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서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 이뇨제와 식욕 억제제, 변비약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시부트라민처럼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전문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원료로는 쓸 수 없는 성분입니다. 구매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A씨는 섭취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계속 제품을 팔았습니다. 약간은 있죠. 처음에 이제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운데 계속하면 부작용이에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팔다 남은 제품 1,2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찜통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지금도 해안과 서쪽 곳곳에서 체감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3도, 청주 28.1도, 전주는 25.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무척 뜨겁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대전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널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교적 맑겠고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년보다 심한 극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바다로,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피서의 메카,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피서객이 가득합니다. 튜브에 몸을 의지한 채 물놀이를 즐기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여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바닷바람만으론 부족한지 선풍기 바람으로 열기를 식힙니다. 가족과 피서에 나선 엄마는 무더위를 잠시 잊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밤에도 계속 에어컨 틀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가족도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세가 수려한 경남 밀양 천왕산. 그 골짜기에 한여름에도 얼음이 연다는 천연기념물 224호 얼음골이 있습니다. 얼음은 이달 초에 녹았지만 냉장고에 들어온 듯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자연의 신비에 피서객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입구에서는 살짝 시원했는데 올라올수록 이 약간 냉장고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생각보다 아주 상쾌한 장소였습니다. 천연 에어컨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얼음골. 요즘 같은 무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얼음골 결빙지 앞입니다. 냉기가 느껴질 정도인데요. 현재 밀양의 기온이 34도인데 얼음골의 온도는 1.7도입니다. 30도 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심한 극한 더위가 계속되며 온열질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하루 100명 안팎의 사람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민원이 많았죠. 제주도가 지역 렌터카 협회와 함께 요금 체계 투명성 강화 등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해수욕장 주차장. 세워진 차량 대부분은 렌터카입니다. 관광객들은 섬이라는 특수성과 대중교통 부족 등의 이유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차를 못 타고 오고 혹시 타고 오더라도 저 뭐 목포나 이런 인근 바닷가에서 올 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자마자 이제 렌터카를 바로 이용하게 되죠. 이처럼 렌터카 수요는 꾸준하지만
업체마다 요금은 들쭉날쭉해 불신이 컸습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요금은 비수기에는 매우 저렴하다가 성수기에는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는데요. 제주도와 렌터카 협회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행정에 신고한 정가를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큰 폭의 할인, 성수기에는 정가를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경차 요금은 비수기에는 할인가인 2만 원, 성수기에는 정가인 2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회계자료 기반의 요금 신고 의무화와 할인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50%까지도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가격은 좀 많이 다운될 걸로 보고 있고 비수기 때 가격은 그만큼 이제 상승폭 자체는 심하지 않을 걸로. 또 취소 위약금 문제, 사고 시 보험 한도 문제도 함께 개선합니다. 완전자차라는 게 이제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한도라는 걸 올려서 어떤 손님들 앞에 피해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하고 지금 운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제주 관광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주가 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이 조사 대상인데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주식시장 탈세 행위를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신임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세무 당국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 등에는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합시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27개 기업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시세 조종자와 먹튀 기업 사냥꾼, 상장 기업을 사유하며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입니다.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시세 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이나 2차 전지 등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 차익을 누렸습니다. 반면 소액 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사냥꾼 A씨는 사채를 빌려 상장법인을 인수한 후 배우자를 대표자로 취임시킨 뒤 자금을 유출해 호화 생활을 누리게 하고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경영난으로 고액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장법인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지배 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는데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하며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 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 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탈세 행위를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닷새간의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면서 정상회담도 2번이나 했는데 앞서 대통령 전용기를 선물받았을 때처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밴드 연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에버딘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 새로 추가한 18홀 코스의 개장식입니다. 그
금색 가위로 빨간 리본을 자르고 손주들과 사진 촬영까지 마치자 요란하게 폭죽도 터집니다. It's going to be great. I look forward to playing it today. We'll play it very quickly and then I go back to DC and we put out fires all over the world. 36호를 완성하는데 12년이나 걸렸다면서 스코틀랜드 출신 유명 영화 배우의 도움도 소개했습니다. They said it couldn't get zoned. It was an impossibility. And Sean Connery said, let the bloody bloke build his golf course. Once he said that, everything came into line.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닷새 머무는 동안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2곳에서 라운딩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무역협상이나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브뤼셀이나 런던으로 가지 않고 스코틀랜드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8월 1일 미국의 관세 발효가 임박한 시점이라 트럼프 가족 사업인 골프장 곳곳이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출장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정치와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보도했고 CNN도 개인 사업과 대통령 직무가 뒤섞인 최신 사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새 골프 코스에서 서둘러 첫 라운딩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 기간 내내 풍력 발전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다 정작 영국은 세계적인 풍력 발전 강국이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스코틀랜드 골프장 한 곳에선 멀리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오래전부터 눈엣가시였습니다. 골프장에 경관을 해친다며 현지 법원에 개발허가 무효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기간 내내 풍력 발전은 사기극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고래나 새의 떼죽음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And you see windmills all over the place. It's a horrible thing. It's the most expensive form of energy. You know, you have a certain place in the Massachusetts area that over the last 20 years had 1 or 2 whales wash ashore.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적어도 영국에선 먹히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풍력 발전의 비중이 30%에 가까운 세계적인 풍력 발전 강국입니다. 탄소 정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풍력이 가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5년 내로 육상 풍력 발전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t will be backed by an initial £300 million of new funding for domestic offshore wind, leveraging billions of new private investment. 고래들이 겪고 있는 멸종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무분별한 남핵과 해양 개발, 기후변화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해양동물 자원 관리 인력을 대규모로 해고했습니다. I suppose myself and whales are small fish for the powers that b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터빈의 수명이 8년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미국 에너지부의 공식적인 추정은 30년에 이릅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죠. YTN 서울타워가 오늘 준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YTN은 서울타워 준공을 기념해서 오늘 밤 서울타워 탑신에 대형 미디어 파사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YTN 남산 스튜디오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앵커 체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YTN 서울타워는 최근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애니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배경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걸그룹 헌트릭스가 힘을 모아 세상을 구합니다. 그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애니메이션 속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YTN 서울타워가 등장합니다. 컨셉이나 애니메이션 다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코리아니즘을 다 두셨어요. 이처럼 서울타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에 맞춰 핑크빛으로 물들었고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선 보랏빛 조명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책임졌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렇게 티셔츠 디자인에 애용될 정도로 K컬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We like to visit all the towers around the world, so we've been to several of them, to Dubai and other countries. The view is incredible, very beautiful. We can see that the city is really big and yes, it's really nice and it's a symbol of Seoul. Korea. YTN 서울타워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0년 동안 남산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는 관광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 도심 속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YTN 서울타워를 찾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탁 트인 시야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YTN 서울타워는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담기에 제격인 장소입니다. We are seeing the both sides of Seoul, and it's a really good place to see all Seoul, and we really like it.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룬 풍경에 서울과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Here you can actually see like the river and the mountains and see how it's all integrated together, both urban and nature, whereas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see in really any other part of the world, in my opinion. We're from New Zealand, so we got to see which direction New Zealand is in, and it gave us a really good view.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주 수십 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곳을 찾아 향수에 젖기도 하고 수시로 달라지는 꽃과 나무에 새로운 마음도 얻어갑니다. 그 안에서 옛날에 데이트하던 시절의 그 추억도 있고 옛날 생각하면서 더러 올라가고 그래요. 새롭죠. 너무 좋고 여기서 저 끝까지 전부 안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주변의 남산 둘레길과 한옥마을까지 직장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제 걸음으로 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일하다가 가끔 밖에 봤을 때 남산타워 보이면 눈도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50년 동안 사랑받아온 YTN 서울타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곤돌라가 도입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와 파리의 에펠탑 등 하늘에 더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발현되는데요. 높이 300m 이상의 건물을 가리키는 슈퍼톨이 지구상에 240곳 넘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사막의 기적 두바이에 세워진 또 다른 기적 부르즈 칼리파. 첨탑까지 높이가 828m로 일대의 즐비한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단연 위용을 자랑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1889년 완공된 에펠탑도 세계 타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나 돌이 아닌 철로 지어져 건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지금은 프랑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펠탑 보수 과정에서 나온 고철이 지난해 파리 올림픽 메달에 들어간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Concerning France, I mean, our main asset is the Eiffel Tower, and we tried and we succeed that they can bring them home gold and Eiffel Tower, which is the best we can do for them. 이 밖에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 뉴욕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이 300m 이상의 건물을 일컫는 슈퍼톨이 전 세계에 240곳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YTN 서울타워도 그중 하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홈런 선두 삼성의 외국인 선수 디아즈가 시즌 33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가장 먼저 1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아즈의 방망이는 1회 첫 타석부터 매섭게 돌았습니다. 한화 선발 황준서의 높은 직구를 받아쳐 비거리 125m짜리 대형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홈런 선두 디아즈는 시즌 33번째 홈런과 함께 가장 먼저 100타점 고지도 밟았습니다. 디아즈가 홈런포로 기선을 제압하는 동안 마운드에서는 선발 가라비토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가라비토는 6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며 한 점도 주지 않고 한화 강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2번 김성윤과 3번 구자욱이 5안타 5타점을 합작하며 득점 기회마다 점수차를 벌려나간 삼성은 선두 한화를 3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기아 3루수 위즈덤이 의미 없는 악송구로 실점을 헌납하고 3회에도 위즈덤이 다시 한번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자 이범호 감독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김재환의 홈런포까지 더한 두산은 자멸하다시피 무너진 기아를 두들기며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재환은 개인 통산 274개째 홈런을 터뜨리며 김동주를 넘어 역대 두산 선수 중 가장 많은 홈런을 쳐낸 선수가 됐습니다. 7연패에 빠진 기아는 최근 12경기에서 1승 11패의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며 5할 승률마저 무너졌습니다. 7회 말 상대 송구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아낸 롯데는 NC를 꺾고 파죽의 6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우리나라 육상 400m 계주 대표팀이 이딴 한국 신기록에 이어 유대회 금메달까지 올해 들어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위가 아닌 기록에 집중하고 무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독일 유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완성한 400m 계주 대표팀이 큰 축하를 받으며 귀국합니다. 대학생들의 축제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종합대회 릴레이 종목에서 처음 따낸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400m 계주팀의 올해 성적은 눈부십니다. 5월 광저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틀 연속 한국 기록을 깨뜨렸고 같은 달 구미 아시아 선수권에서 38초 49로 다시 기록을 단축했습니다. 올해에만 0.19초를 앞당겼습니다. 유대회에선 마지막 앵커로 이준혁 대신 김정윤이 나섰는데 짧은 호흡에도 한국 기록의 0.01초 차로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원동력은 선수들이 순위가 아닌 기록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10명 정도 상위권 선수들이 무한 경쟁을 펼쳐 냉정하게 기록으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스타트가 좋은 서민준이 1번, 가속이 뛰어난 조일진이 2번 주자를 맡는 등 역할을 세분화해서 집중한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전략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보니까 저에 맞춰서도 제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맹은 전지훈련과 두둑한 포상금으로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 9월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대표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해외 전지훈련을 보낼 겁니다. 세계의 가장 유명한 코치들을 모셔서 훈련을 할 것이고 빛나는 성과를 내며 달려온 400m 계주 대표팀은 다음 목표인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LA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향해 다시 운동화 끈을 조입니다. 어떤 멤버를 뛸지 모르겠지만 꼭 선발이 되어서 이 선수들과 같이 한국 신기록을 또 세우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또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배포한 할인권을 쓰면
단돈 1,000원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늘은 각종 문화생활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로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 상영되는 일반 영화 표값은 7,000원입니다. 여기에 앞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으로 배포한 영화 6,000원 할인권을 중복해서 쓸 수 있어 1,000원 영화를 보려는 관객이 몰릴 전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복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중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3도,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이 열기는 고스란히 낮더위로 이어지며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장기화하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서쪽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무척 짙어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해안가와 서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3도, 청주 28.1도, 전주는 25.7도를 보이고 있고 곳곳에서 체감 온도가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6도, 대전은 38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비교적 맑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